다음으로 이제 괴델은 부어하는 방식, 그 코딩 넘버 같은 걸 소개한 다음에 이제 그 산수 체계 내에서 쓰고 있는 이제 논리 용어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콘스탄트나 이제 변항이라든가 항도 있고, 그리고 식도 있고, 그리고 식에 대한 부정식도 있고, 그리고 그 부정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건문을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프리 베리어블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괴델 수를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함수 이름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요거는 이름이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야, 요거는 변항이야, 요거는 함수야, 요거는 그 어떤 조건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증명을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의도로 지금 강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보지 않을 텐데 실제 이 괴델 영리를 세부적으로 보시고 싶으시면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셔야지 이제 증명까지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부분도 자세하게 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까지 이제 정의를 하고 나면 뭐가 식인지 함수인지 변항인지 뭐 자유변항이 뭔지 상황이 뭔지 이런 거를 절기를 하고 나서 주요하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은 증명이 될 수 없다라는 문장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ubstitution 펑션 같은 건데 뭐 이게 제일 중요해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자기 지시적인 표현을 제시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가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substitution 펑션에서 어떤 그 함수 변항 x를 가지고 있는 그 식이 하나가 있을 때 그 식에 대한 괴델 넘버를 여기에 집어넣고 n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괴델 넘버를 여기 이항 함수니까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n을 x에 집어넣은 파이 n이라고 하는 문장의 괴델 넘버를 이 펑션이 이제 제시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는 이제 논리 규칙에 관한 괴델 수를 제시를 하는 거고, 정권 긍정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함수로 이제 표현이 돼가지고 x에 파이 넣고 y에 파이면 싸이를 넣으면은 z는 이제 싸이에 대한 괴델 넘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규칙에 관한 괴델 수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이거는 PA 공리에 대한 그 공리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페아노 데다킨드 페아노 함수 데다킨드 페아노 그 공리계에서 여러 가지 공리 체계가 있었는데 그 각 공리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괴델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공리들의 괴델수를 부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함수. 그리고 이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함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첫 번째는 이 PA 공리 체계에서 증명된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장들이 있을 때 그 도출된 문장에 대한 괴델 수를 주는 게 요거고요. 그래서 PRF라고 돼 있는 것도 이제 증명에 대한 걸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PA라는 밑에 보시면은 이제 PRF에 PA 쓰고 X, Y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함수입니다. 함수가 식이 아니라 이제 함수 자체를 제시를 하는 거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함수니까 여기에는 어떤 숫자 같은 게 나오겠죠. 식이 아니라. 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참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x는 책의 PA에서 괴델수 y를 지니는 식에 대한 괴델수.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라는 문장을 PA에서 도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PA라는 페아노 산수에서 파이가 이제 도출됐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파이에 대한 괴델수를 집어넣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x라고 하는 거는 x는 이 파이에 대한 어떤 증명에 관한 괴델수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 그런 게 이제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떤 문장에 대한 증명의 괴델수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는 그런 함수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한 단계 더 가가지고 어떤 문장에 대한 증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여기에다가 x 자리에 존재항한 문장이 여기 붙는 게 하나가 있죠. 존재항한 문장이 붙어가지고 이 문장에 대한 증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문장에 대한 증명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 문장이 증명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probability라고 해서 이게 본인이 쓴 용어에서는 요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함수 이름이 요렇게 나오는데 이게 베바이스바라고 해서 독일어가 맞을 겁니다. 독일어에서의
그 증명 가능성에 대한 용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적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실제 논문과는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펑션들을 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으면은 y에 해당하는 그 문장의 궤대수를 집어넣는 거겠죠. 파이라는 문장이 증명 가능하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V의 PA 그리고 여기에 어떤 파이라는 문장 이렇게 적으면은 PA에서 파이라는 문장이 증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궤될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궤될 문장 G는 이 문장은 증명될 수 없다를 의미하는 게 되는 거고 그거를 요 문장 Y가 증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함수를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라는 표현을 PA에서 이 G 자체가 증명 가능하지 않다라는 문장과 동치인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요 문장이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은 증명될 수 없다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문장이 됩니다. 지금 급해가지고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영상이니까 한번 멈춰 두시고 이게 어째서 이 문장은 증명될 수 없다는 의미인지 한번 고민 한 번만 해보시고요. 거짓말장애 역설 같은 경우에는 요 문장이 X가 참이다 라는 수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L이라는 문장의 궤될 넘버가 줘가지고 L이라는 문장이 참이 아니다와 L을 이제 동치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적으면 요 형식 자체가 이제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 라는 거짓말장애 문장을 정의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장 자체 그래서 L이 거짓말장애 문장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G 자체가 이제 궤될 문장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참고 부분 보시면 노테이션 하나 좀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파이에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파이에 대한 궤del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가 있으면은 숫자가 있죠. 수는 이제 수학책이나 산수체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대상들을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적으면은 파이에 대한 궤del수로서 존재하는 그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대상을 표현하는 어떤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 보시는 저는 이제 최승락이라는 사람인데 저를 이제 지시하는 이름이 있듯이 수를 지시하는 어떤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을 숫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숫자를 표현할 때는 위에 이렇게 발을 하나 더 붙입니다. 발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함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함수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함수 표현이지만 y에 대한 증명이 존재한다. y가 증명 가능하다를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를 말로 이제 식으로서 이제 풀어쓰는 그 방식 자체에 요렇게 이제 함수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로써 풀어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를 만약에 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동일성 함수라고 해가지고 어떤 대상이 들어가든지 그 대상은 자기 자신과 같다라고 하는 걸 함수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데 이걸 수로로 x는 x와 같다라고 말로써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수로 표현으로 넣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함수로는 이런 식으로 적지만 1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그냥 함수가 1과 1은 동일성 함수에 대한 어떤 동일성 함수의 1이라는 값을 집어넣은 게 요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문장으로도 만들 수가 있죠. 식으로서 1은 1과 같다 와 같이 이런 식으로 서술을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들의 내용을 서술해서 식으로 만든 거 그거를 표현할 때도 이런 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일성 함수 같은 경우에는 idx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id에다가 이런 식으로 발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요거를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식으로서 식의 그 표현으로서 이렇게 발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증명 가능하다라는 함수 자체 그것도 이렇게 발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함수 자체가 아니라 어떤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발을 씌워준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representable 하다라고 하는 식이라는 어떤 문장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represent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냥 읽어보면은 요 함수에 대해서 요런 위에 발을 사용하는 거는 이는 함수를 표현하는 식을 말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 파이가 증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발을 씌워가지고 단순히 함수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서 그런 자체를 이제 PA에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단순히 함수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서 이제 서술을 하는 표현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궤del수를 부여하고 함수 값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이 이제 증명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식을 참 거짓이 될 수 있는 식을 PA 내에서 이제 도출을 할 수 있다. 그런 식도 이제 충분히 도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요거를 보이려면 representability라는 이 개념이 또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representability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궤델은 이 증명 가능성 개념의 이 함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증명 가능하다라고 제시한 그 함수 자체가 어떤 기계적으로 계산 가능한 정도의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거를 구성한 함수들 자체가 산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원초적인 함수들로부터 이제 구성이 되었고, 그렇게 구성된 함수를 표현하는 어떤 식 자체도 그 산수 체계 내에서 이제 도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궤델이 제시를 한 거는 원초 제기 함수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제시합니다. 물론 궤델은 리커시브 펑션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아케르만 함수 같은 것과 같이 원초 제기 함수가 아닌 종류의 제기 함수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요거를 이제 다 구별을 하고요. 그 쿠르트 궤델은 이 원초 제기 함수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는 것과 다함수 함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로 펑션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렉션과 관련된 요런 함수를 또 사용을 하는 거네요. 여러 가지 함수 값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값을 제시하는 그런 종류의 함수가 여러 가지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산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원초 제기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도 좀 약간 그렇긴 하네요.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이 다 원초 제기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합성을 통해서, 이런 함수들의 합성을 통해서 다 이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초 제기 함수로 나중에 probability 함수도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궤델이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궤델수와 페아노 산수의 언어를 사용해 증명 가능성 함수를 정의한 궤델은 이런 함수가 증명 가능성 함수가 원초 제기적임을 이제 보이고, 이게 원초 제기적이면 증명 가능성 함수가 유한하고 기계적인 방식에 따라 정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힐베르트가 말하고 있는 유한한 방식에 의해서 정의된 것이다. 그런 것도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단순히 함수가 아니라 어떤 그게 식으로서 표현 가능하고 또 PA에서 도출 가능함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표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함수로서 f의 x에 x가 나온다라고 있는 이 함수가 있다는 거는 이 함수의 논항으로 들어가는 값과 그 밸류로 들어가는 값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식이 이 S에서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그 어떤 수로 표현이 이제 representable 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된 표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의 긍정 표현을 표현하는 어떤 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부정 표현을 표현하는 그런 식이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 가능성, 지금 번역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representability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여기서는 이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번역하자면 이제 나타내다 뭐 그런 표현이 돼가지고 정확한 그 번역어가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기 강의에서는 표현 가능성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리 5번에서 모든 원초 제기 관계가 Q에서 혹은 P에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게 됐고, 이걸 보였다는 거는 증명 가능성 함수 자체가 어떤 식으로서 PA에서 도출 가능한 형식으로 이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걸 보인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궤델 정리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대로 읽어보면 증명 가능성 함수가 원초 제기적임을 보인 궤델은 증명 가능성 함수가 표현 가능함을 보이는데, 이게 표현 가능하다는 것은 이 산수 체계 내에서 도출 가능한 식 파이에 대해서 그 파이의 코드 넘버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 파이에 대한 증명이 있다를 나타내는 요 식이 PA 내에서도 도출 가능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문장이 이 문장은 증명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식이 아니라 PA라는 그 체계 내에서, 산수 체계 내에서도 이제
이제 표현 가능하고 그런 산수 체계가 그런 문장을 이제 충분히 도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 이제 표현 가능성을 통해 가지고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한 게 도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단계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괴델 정리를 다 이제 그 본인의 메인 티어럼을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논문에서 다음 섹션으로 가면은 6번 정리가 나오거든요. 앞쪽에서는 이제 5번 정리였고 6번 정리가 이제 빠져있죠. 이게 괴델의 첫 번째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것인데 요거 다음에 7번에서 그렇게 모든 원초 제기 관계는 이제 산술적이다라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증명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문장 자체를 여기에서 보이는 플러스 그리고 곱셈 5월 부정 그리고 양화사 문장 이퀄에 의해서 정의가 되었는데 이렇게 정의된 것들은 다 우리가 산술적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피니션을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원초 제기 관계 함수가 있다면 원초 제기 함수가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릴레이션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해가지고 원초 제기 관계가 이제 산술적이다. 요거까지 말을 하면서 괴델 문장 자체가 산술적인 진술이다. 산술적 진술에는 뭐 1과 1이 같다,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괴델은 자신이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 문장은 증명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 자기가 구성한 그 문장 자체도 이제 산수 체계에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면서 그것도 이제 산술적 진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괴델은 항등식의 구조가 지니는 원초 제기 관계로 표현한 식을 사용해서 이 문장은 증명될 수 없다를 산수 체계 내에서 이끌어내는데 이 문장은 증명될 수 없다는 이 괴델 문장 G가 실제로 산술적 진술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괴델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3단계를 통해 가지고 괴델 센텐스를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까지가 거의 핵심 아이디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보인 다음에 요약을 좀 하자면 그 Y의 증명 가능성의 원초 제기적임은 증명 가능성 함수가 유한하고 기계적인 방식에 대해서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을 함으로써 이 문장은 증명될 수 없다가 PA에서도 한수 체계 내에서도 도출 가능함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제시된 이제 증명 가능하지 않다라는 문장이 이제 산술적 진술임을 또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세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요 괴델 센텐스 자체가 산술적 진술이면서 산수 체계 내에서 도출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그런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보인 다음에 지금 제가 빼먹은 것 중에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괴델 센텐스 자체가 그 거짓말장이 역설 같은 경우에는 L이라는 문장을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L이라는 문장을 이 문장은 요런 문장으로 이제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이 거짓말장이 역설의 문장을 구성을 하고 나는데 그 크루트 괴델은 요런 문장 그러니까 이 괴델 문장 센텐스라고 하는 것도 산수 체계 내에서 이제 충분히 도출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아예 증명을 해버립니다. 이게 증명이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괴델의 원 논문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나중에 많은 학자들이 그 괴델 증명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고정점 보조 정리라고 하는 뭐 픽스드 포인트 렘마라고도 하고 그게 아니면 뭐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도 이거를 좀 설명하긴 해요. 근데 이런 게 PA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괴델 센텐스도 그 예시로서 나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고정점 정리라고 해서 좀 유명한데 이 자체도 이제 증명이 됩니다. 증명 자체는 여기서 그 세부적인 부분을 또 설명을 해야 되는 테크닉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증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워낙 구성적이고 잘 짜여진 증명으로 괴델 정리는 그런 증명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PA 언어가 지니는 자유변항을 하나 가지는 자유변항을 꼭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식 파이에 대해서 임의의 식입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식 그 싸이가 존재한다 라는 건데 이 싸이가 어떤 파이에 그러니까 싸이에 대한 그 코드 넘버를 가지고 있는 그 문장을 지닌 이 파이라는 문장이 싸이와 이제 동치이다 라고 하는 게 PA라는 식에서 여기 충분히 이제 도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떤 문장이 증명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 문장에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이 싸이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 싸이로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상관은 없을 텐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냥 G라고 하는 거죠. 궤될 센텐스라고 해서 G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PA에서 증명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파이에 이렇게 대입시키기만 하면은 요 문장 자체가 이제 궤될 센텐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편의상 그냥 G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궤될 센텐스 자체도 PA에서 이제 도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용어 정리 하나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면요. 아까 완전하다, 일관적이다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오메가 컴플리트니스와 오메가 컨시스턴시 개념도 궤델은 제시를 하는데 어떤 자연수에 있어가지고 파이라는 문장 임의의 식이 있을 때 이 체계로부터 파이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요 문장 x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요 문장이 있다면 그러니까 증명이 존재한다라는 문장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증명이 존재한다라는 문장이 도출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실제 그 문장에 대한 증명인 코드, 증명인 궤델 넘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논항을 지닌 그런 문장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오메가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메가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장이 이제 존재를 하면 not 파이에 대한 n, 이런 n을 가지고 있는 not 파이에 해당하는 이 파이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오메가 일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에 우리가 이 수업에서 지금 설명드릴 때는 요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사용되진 않는데 실제 궤델의 첫 번째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요드 개념이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오메가 콘시스턴트한 시스템 PA를 고려를 할 때, 요거를 고려할 때, 첫 번째 불완전성 정리가 이제 증명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망의 첫 번째 불완전성 정리가 이제 증명이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미 이 문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PA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이제 가지고 있고, 첫 번째로 이제 가정을 해야 될 게 PA가 오메가 일관적이다 라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suppose, 궤델 센텐스 G가 PA로부터 이제 증명이 된다라는 거를 먼저 가정을 하면은 이게 도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G가 증명 가능하다라는 것도 PA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얘기가 가능하겠죠. 근데 요게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거의 부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낫쥐가 나온다. PA에서 낫쥐가 이끌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G를 가정을 했는데 낫쥐가 나오는 거니까 모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메가 일관성을 이제 지금 가정을 하고 있죠. 오메가 일관적이다라는 걸 가정하면은 PA가 일관적이다, 콘시스턴트하다라는 것도 이제 바로 콘시스턴트하다라는 것도 이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모순이 나오니까 PA가 G이라는 걸 가정하는 거에 부정이 되죠. 일관적인 책이기 때문에 G가 이제 도출된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PA에서 낫쥐가 이제 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낫쥐가 도출이 되면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이제 뭐 고전 논리를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부분 부정이 없는 이 부분이 이제 나온다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위와 같은 형식에서 요거는 G에 대한 증명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을 했으니까 여기에 또 모순이 되겠죠. 여기에 모순이 되니까 낫쥐도 이제 증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PA에서 G도 낫쥐도 이제 증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PA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PA가 오메가 일관적이라면 PA는 완전하지 않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요약만 해가지고 증명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그 궤델 정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 문장이 이제 PA로부터 이제 도출되는 거를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이 증명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식의 문장이 함수로부터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함수가 프리머티브 리컬시브 펑션이라고 하는 산수의 가장 기초적인 방식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힐베르트가 말하는 유한한 방식으로서 이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문장은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원래 산술적 진술이라고 하면 1, 2, 3, 4 뭐 이런 함수만 사용하는 거였는데 실제 산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함수와 수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요 문장이 이제 요 문장을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문장이 이제
단순히 이제 함수가 아니라 또 식으로서 표현 가능한 레프리젠터블하다라는 것도 이제 보였고, 거기에서 요 문장, 이 문장은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산술적 진술이 맞아?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산술적 진술이야 까지도 이제 설명을 해낸 거, 그까지가 이제 쿠르트 gödel의 정말 굉장히 집요한 증명이 되는 거죠. 굉장히 구성적이고 굉장히 집요하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 자체 지금까지 쌓아올린 게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gödel 정리 증명은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좀 보여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생각이죠. 저도 학부 시절에 요 증명을 한번 보고 이런 거는 인간이 저 같은 수준에서는 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gödel 정리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고 이제 취직 준비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박사학위 받고 여기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증명이고,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수학적 증명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미 거의 이게 증명된 지 100년 가까이 됐고, 많은 학자들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gödel 정리가 이제 틀렸다라든가 뭔가 좀 특수한 게 나오기 좀 힘든 부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미 철학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수리 논리의 기초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gödel 정리는 사실 이제는 거의 학부에서 확실하게 이제 배워야 할 그런 기초 정리로 이해되는 게 최근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 이게 장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고 봐야 하겠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항상 헷갈리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중간중간 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특히 이걸 영상으로 찍고 있어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좀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발견되면 저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ödel의 불완전성 정리, 첫 번째 불완전성 정리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불완전성 정리도 그 gödel 논문의 그 다음 섹션에서 다시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11번 정리로 두 번째 불완전성 정리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A가 만약에 오메가 일관적이라고 한다면 이 0은 1이다 라고 하는 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0은 1이다 라고 하는 거 PA에서 0은 1이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증명을 PA 자체는 자기 자신의 일관성이 되는 건데 그거를 보일 수가 없다 라는 게 두 번째 일관성 정리고, 이 문장을 한번 PA에서 0은 1이다가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모순이 증명되는 거니까 PA가 비일관적인 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이런 식이 되면은 모순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PA가 일관적이구나 라는 게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PA 자체가 그 페아너 산수가 일관적임이 증명이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표현을 하는 게 0, 1이 1의 그 gödel 수가 되고, 이 모순이 PA 내에서 증명이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문장이 이 문장이 되겠죠. PA에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것이 증명 가능하다의 부정이 되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게 PA에서 모순이 나오지 않는다. PA에서 모순을 도출할 수가 없다. 증명 가능하지 않다. 라는 문장이 되고, 요게 이제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A에서는 PA의 일관성이 증명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인 게 두 번째 불완전성 정리가 될 거고, 증명 자체에도 이제 첫 번째 불완전성 정리가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게 자기 자신의 일관성을 증명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면은 이게 일관적임을 뜻하니까 첫 번째 불완전성 정리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PA가 오메가 콘시스턴트 하면은 이제 어떤 gödel 센텐스 이 G와 이 부정을 둘 다 이제 도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정한다는 그 자체가 PA가 오메가 일관적이다 라는 거를 가정하는 거니까, 요렇다면은 gödel 정리, gödel 센텐스인 요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요 문장이죠. 요 문장이네요. 요 문장을 이렇게 얻는 거니까 PA에서 요거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얻으면은 그 페아너 산수에서는 요것도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궤델 센텐스가 이제 증명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버리는 거죠. 요거는 모순이 돼 버리니까 요거는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두 번째 불완전성 정리도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쿠르트 궤델에 이제 보인 이 증명 자체는 힐베르트가 말하는 유한한 방식을 통해서도 이제 궤델 센텐스를 구성한 게 되기 때문에 힐베르트의 두 번째 문제 산수에 관한 공리 체계가 일관적임을 유한한 방법으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게 힘들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서 어떤 증명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두 번째 문제 자체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 자기 자신의 일관성이 증명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또 뭐 긍정적인 얘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힐베르트가 제시한 23가지의 문제 중에 증명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어떤 증명은 증명을 하기에 너무 이게 모호한 주장이다 라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근데 힐베르트의 두 번째 문제 이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너무 모호한 주장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뭐 긍정적인 그런 증명도 조금씩 제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불완전성 정리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불완전성 정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랩 정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폴 마틴 랩이라고 해서 그래도 좀 돌아가신 지 오래됐었네요. 증명론적으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 랩 정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어떤 그 PA에서 어떤 문장이 파이라는 문장이 증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파이도 이제 도출 가능하다라는 걸로 PA에서 뭐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파이가 참이다라는 게 도출이 된다면 PA에서 이제 파이가 도출이 된다. 이게 보시면 그냥 진리수로잖아요. 파이가 참이라는 게 그냥 파이라는 거는 그냥 아주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수로인데 요게 정말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랩 정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 자체는 이런 게 이제 인정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이제 증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수로 증명 가능성 수로나 이제 진리 수로 같은 거를 어떤 그 산수 체계나 이런 체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체계는 이제 그 모순적인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진리 수로나 이런 증명 가능성 수로 같은 거를 그 산수 체계에서 정의 가능하다라고 봐서는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게 탈스키 디어름이라는 건데 랩 정리 이전에 이제 탈스키 디어름은 증명이 됐지만 보통 그 개론서 같은데 보시면 랩 정리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탈스키 정리를 설명해주는 케이스를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랩 정리를 증명하는 그 방식 자체는 밑에 지금 컴퓨터빌리티 앤 로직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증명을 제시를 해놨는데 한번 충분히 따라가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증명 방식을 따라간다면 어떤 산타크로스 존재 증명이나 신존재 증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누구누구는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무조건 증명이 되게 되는데 증명 자체를 따라가 보시다 보면은 이 과정에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는 정말 찾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둘게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탈스키 정리 아까 말씀드린 거였죠. PA에서 진리수로 같은 요런 문장을 이제 요런 게 이제 성립한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돼버리면은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 PA에서는 산수체계에서는 진리수로나 이제 증명 가능성 수로 같은 거를 정의 가능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탈스키 정리로 1933년도에 궤델 정리가 나오고 2년 이후에 바로 이제 증명이 됐던 굉장히 또 천재적인 그런 결과물이고요. 궤델 정리의 아이디어를 좀 받았겠다라고 여겨지는데 약간 독립적으로 증명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수로 논리는 이제 결정 불가능하다. 1차 수로 논리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문장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계산 절차가 이제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는 이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처치 튜링의 thesis가 아니라 그 결정 가능성 문제이고요. 이것도 그 힐베르트의 23가지 문제
에는 이제 포함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디시전 프로블럼으로 해가지고 힐베르트가 실제로 제기를 했었던 그런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처치와 튜링이 거기에 부정적인 결과물을 좀 제시를 한 거죠. 처치 같은 경우에는 람다 디파이너빌리티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튜링은 컴퓨터빌리티 개념을 사용했고 괴델은 이제 프리머티브 리컬시브니스라는 그 표현, 특히 리컬시브 펑션과 관련된 죄기함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이런 표현들이 서로 이제 다른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독립적인 그런 결과물로 처음에는 이해가 되다가 컴퓨터빌리티 쪽에 굉장히 지금 살아 계신지 이 부분은 제가 아직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마틴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컴퓨터빌리티 앤 언설버빌리티라고 해서 도버북스에서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10에 팔고 있는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이걸로 저도 석사 때 공부를 해서 정말 진짜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도 이제 소개가 나오고 있고 마틴 데이비스가 또 증명을 한 부분도 있는데 처치의 람다 디파이너빌리티와 튜링의 컴퓨터빌리티 그리고 괴델의 프리머티브 리컬시브 니스 개념 자체가 이제 동치다라는 거를 이제 보인 학자이고 특히 그 힐베르트의 10번째 문제 디오판틴 이퀘이션이 이제 undecidable 하다라는 거를 실제로 보인 이분도 이제 천재죠. 마틴 데이비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그래서 현재에는 이제 괴델의 첫 번째 그 불완전성 정리나 튜링의 이제 홀팅 프로블럼에 해당하는 것들이 거의 다 같은 유형의 문제였다라는 걸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델 정리를 통해 가지고 현대에는 특히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 지적 능력을 인간의 그 수학자의 마음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상화된 수학자의 마음이 기교화 가능한가 그 주제를 얘기를 할 때 보통 튜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괴델 정리를 얘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대한 이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괴델 정리에 대한 보다 이제 단순한 증명들이 있는데 그 비표준 모형을 사용하는 게 힐러리 버트남이 요약을 한 거죠. 이제 사울 크립키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걸로 제가 건너 좀 들었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 1년 전인가 2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22년도 인가 21년도인가 지금 돌아가셨고 19살에 이제 양상논리의 완전성 정리 증명을 제시를 하면서 학위 없는 박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다가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의 쿠니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또 계속 연구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학자들이 이분은 좀 게으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한 천재 중에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984년도에 베이징 대학에서 비표준 모형을 사용해서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을 했는데 힐러리 버트남도 이분도 이제 철학자로서 굉장한 또 천재시죠. 이분이 계속 보다가 논문으로 나올 법한데 안 나오니까 2000년도에 그냥 요약해가지고 낸 것 같아요. 내신 이 저널에 크립키가 증명했다 하고 이 논문을 이렇게 내셨고 그리고 또 다른 그 논리학을 20세기 후반부 논리학을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컴퓨터빌리티 앤 로직이란 책도 중요하지만 이제 로직 앤 로직이란 책이나 그 프로버빌리티 로직과 관련해 가지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조지 블러스도 아마 아실 겁니다. MIT의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고 베리의 역설을 사용해 가지고 아주 짧으면서 간단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새로운 증명도 여기 제시를 하셨으니까 특히 이 책은 또 흥미로운 논문이 또 많기 때문에 프레게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증명들도 이런 식으로 좀 있고 2006년도에는 그 톨킬 프란첸이라는 분이 Inexhaustibility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수 자체에 대한 코딩을 통해 가지고 산수 체계 내에서도 이게 직접적인 산수 체계 내에서도 증명이 된다라는 거를 소개를 한 바 있고 스몰린스키나 다른 그 정수론 체계 내에서도 이제 괴델 정리가 이제 증명이 된다라는 증명도 한번 소개된 바가 있죠.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여기 없네요. 제가 찾아가지고 나중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명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철학적인 문제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이제 산수 체계면 어디에나 괴델 정리가 적용된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아니고요. 프레스버거 산수 같은 데는 괴델 정리가 적용된다라고 좀 볼 수 없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이 부분은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체계는 디사이더블 하다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궤될 정리가 적용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산수 체계나 그거보다 더 강한 어떤 수학 체계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궤될 정리는 어디에나 적용된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산수 체계에서 증명 가능하지 않은 문장이 무조건 존재한다. 산수에서는 그러니까 뭐 골드바우 컨젝처 같은 게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는데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증명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 산수 체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궤델이 보인 것이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논의의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Continuum Hypothesis 같은 경우는 그 집합론에서 이게 독립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반증도 되지 않는 걸로 여겨지는데, 집합론 체계가 대부분의 수학 체계를 다 이제 포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체 가설 자체가 이제 Absolute Undecidability에 해당하는 문장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돌고는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좀 주요 저명한 학자들의 입장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그 피터 코이너라고 해서 하버드 철학과에 저도 좀 문헌만으로만 좀 실제 뭐 만나지는 못했고요. 만나지는 못했고 문헌으로만 이제 접한 철학자이시고, 그리고 집합론 영역에서 우딘이라는 그 수학자, 집합론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 집합론의 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함께 작업을 한 피터 코일러 이분이 이제 낸 논문을 좀 보고 있으면은 꼭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마도 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수학은 어차피 불완전한 것이다. 수학이 이제 완벽한 그런 체계이고, 수학적 진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다 진리라는 게 이제 깨졌다. 수학은 불완전한 것이고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듯이 이런 체계도 뭐 정확하지도 않은 거다. 뭐 그렇게 궤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어떤 분들, 국내의 어떤 분들도 궤델 정리가 말해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이 지적인 이성의 합리성의 실패를 말해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는데, 그거는 궤델 정리를 조금 아시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증명 자체를 따라가 보면은 이거는 인간 합리성의 거의 성취 중의 성취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물론 저는 뭐 인간이 그렇게까지 합리적이고 합리성 자체가 인간 본연의 고유한 특징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저는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인간과 비인간을, 인간이 아닌 대상을 구별짓는 가장 큰 부분이냐, 이런 거는 끊임없이 저도 아직까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궤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제대로 아신다면 이거는 인간 이성의 실패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가장 명확한 분야의 수학이나 논리학조차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철학자로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주장을 저는 뭐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궤델 정리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점프가 있다. 그 궤델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좀 많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전반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잘못 이해한 거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불완전성 정리는 수학이나 논리학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전달한다거나 오류가 있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궤델 자신도 이거를 이해를 하기로 그 수학적 진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의 인지 능력 너머에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플라톤주의적인 입장으로 여기는데, 수학을 그렇게 여긴다면은 수학이 이제 불완전하다는 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수학적 지식의 한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수학적 지식의 소진 불가능성이 궤델 정리의 철학적 함이라고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고려를 했던 게 이제 톨켈 프란첸이라고 하는 분, 이 2005년과 6년에 쓴 책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의 수학적 지식이 정말 무한하게 많은 수학적 지식이 이 세상에 있고,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더 나은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수학적 지식이 이제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특히 그 영국의 철학자인 마이클 더밋 같은 경우에는 그 괴델 정리가 말해주는 거는 우리의 증명 개념 자체가 무한정 확장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학이 뭐 잘못됐다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수학적 지식이 정말 무한하게 많다라는 걸로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괴델 정리 자체가 이제 수학 체계가 이제 불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수학이라고 여기는 게 어떤 단순한 하나의 형식 체계가 아니라 수학의 지식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런 체계를 하나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시를 한 사람은 아직은 없죠. 그리고 괴델 정리와 약간 독립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비일관 산수라든가 어떤 그 양진주의라고 해서 참인 모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수학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기보다는 수학 내에 어떤 참인 모순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장으로 가기에는 특히 괴델 정리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에도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일관성 자체가 절대 증명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피아노 선수의 그 일관성은 게르하르트 겐첸이 이제 초안 귀납을 사용해 가지고 이미 증명을 한 바가 있고요. 물론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힐베르트의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초안 기납을 사용해 가지고 괴델의 그 일관성을 괴델이 아니라 그 PA 산수 체계의 일관성을 증명한 그 자체가 힐베르트가 말한 유한적인 방식으로서 쓴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산수 체계의 일관성은 조금 더 강한 체계에서 충분히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철학 영역으로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있잖아요. 펠멧 레스 펠메트 디오름이라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앤드류 와일즈에 의해서 증명이 됐었는데 이거는 정수론이라고 해가지고 산수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수와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정수론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근데 이 증명을 하려면은 정수론보다 더 강한 체계인 실외석에 대한 해석 체계를 통해 가지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증명을 제시하는 거 정수론 내에서의 증명을 제시한다고 해서 정수론만을 써야 되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산수 체계에 대한 증명, 그 일관성에 대한 증명을 제시한다고 해서 산수 체계 내에서의 테크닉만을 써야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고 그것보다 강한 체계를 사용한다고 하면 산수 체계에 대한 일관성은 또 증명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괴델의 두 번째 불완전성 정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 산수 체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증명을 자기 자신의 일관성에 대한 증명을 스스로는 이제 제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라서 산수의 일관성이라는 그 말을 이 말이 좀 되게 모호하죠.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다분히 있는 그런 주장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4번 요런 오해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아까 1번 얘기하면서 하나 좀 빠뜨린 게 있는데 괴델 정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산수를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적용될 수 있다. 이것도 오해이기는 한데 사회적으로 괴델 정리가 적용되는 거를 보면은 산수 체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막 적용을 하거든요. 이제 법전에도 적용을 하고 뭐 이상한 데도 막 적용을 하는데 그런 많은 부분이 좀 오해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괴델 정리에 대한 철학적 함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괴델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유명한 1951년도의 논문이고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면 괴델은 한 두 가지 방향에서 괴델의 그 철학적 함의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아노 산수의 일관성 자체가 이제 증명이 불가능하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증명이 불가능한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요 문장이죠. PRVPA에서 요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일관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PA의 일관성에 대한 증명이 요게 될 텐데 피아노 산수에 요 문장을 집어넣어서 PA 플러스라는 그 문장을 하나 얻게 되면은 PA 플러스에서는 이 일관성 증명을 집어넣은 게 되니까 이 PA의 일관성이 이제 증명이 되게 되겠죠. 요게 될 텐데 문제는 PA 자체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증명 있잖아요. PRV, PA 플러스에 대한 모순이 없음을 증명하는 요거는 또 PA 내에서는 또 되지가 않는데
그러면 PA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PA 플러스 해가지고 PA 플러스에 또 위에 있는 요 문장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확장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계속 될 수 있어서 PA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괴델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는 그 얘기를 할 때 산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전에 쿼테이션이 없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산수 체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때 항상 우리는 일관적인 우리 자신이 말하고 있는 산수에 대한 얘기가 항상 일관적이다, 일관적인 것이다 이런 가정을 좀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그 산수 체계를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 체계는 최소한의 산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될 거고 그게 그 자체가 이제 일관적이라는 거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또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우리의 인지 능력이라든가 어떤 산수를 다루고 있는 그런 능력에 좀 넘어가 있는 그런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입장을 본다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입장입니다. 그게 타당하다면 이는 인간 정신의 작용을 뇌의 작용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는 겉으로 보기에 뉴런과 그 연결이라는 한정된 수의 부품으로 구성된 유한한 기계인데 이거는 생명주의적 관점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수학적 명제가 존재한다는 생명주의적 관점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자의 마음과 같이 인간 정신 작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환원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항상 나오게 마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대안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고요. 이 첫 번째 대안을 따르는 게 보통 이제 뒤에 나오는 루카스 펜로스의 이제 우리의 인간의 수학자의 마음은 기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입장과 상당히 좀 유사한 입장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우리 수학이 우리의 창조물일 뿐이라는 견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수학적 명제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계속 이제 그 일관성 그 산수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가다 보면은 아무리 강한 체계도 자기 자신의 일관성은 이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absolute undecidability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한다면 수학이 우리의 창조물일 뿐이라는 견해를 반증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창조자는 자신이 준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창조물이 모든 속성을 필연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은 수학과 대상과 사실이 우리의 정신적 행위와 결정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즉 수학적 대상이 플라톤주의 또는 실제론의 어떤 형태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적 진리 자체가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너머의 것이고 그래서 수학적 참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괴델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괴델 디스정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곤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성적인 수학적 마음이 이제 기계화될 수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객관적이지만 참인 우리의 마음에 독립적인 수학적 지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괴델이 고려한 두 가지 가능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뭐 1번을 채택하는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기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쪽으로 좀 많이 철학 쪽에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진 케이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수적 대상에 대한 플라토니즘 자체도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게 아직도 이제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케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앞에 그 레퍼런스를 제가 뺐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었네요. 수학의 불안정성을 특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정리, 두 번째 불안정성 정리인데 왜냐하면 누군가가 잘 정의된 공리와 규칙 체계를 세우고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공리와 규칙은 내가 수학
수학적 확신을 가지고 옳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안에는 수학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데 누군가 그런 진술을 한다면 그는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고려 중인 공리들이 옳다고 인정을 한다면 그는 또한 그것에 일관성이 있다고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성은 자기 자신이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는 그 공리에 대한 도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수학적 통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수학적 지식은 인간의 그 유한한 방식으로는 소진 불가능하다라는 해석도 하고 있고 괴델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지식이 우리의 인지 능력,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플레이토니즘과 같은 실제로 이제 수학적 지식이 이제 존재한다. 우리가 인지 능력에 넘어서의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킬 프란체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이제 소진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여기서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적 함의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른 한편으로 디시정션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인간의 마음은 기계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또 주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분이 옥스퍼드의 존 루카스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좀 돌아가신 분으로 돌아가셨고 간단한 산수연산이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계가 주어지면 이 기계에 참여할 수 없는 식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참임을 알 수 있다. 그 괴델 센텐스가 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계는 모르니까 우리의 그 수학적 지식 이나 그 수학자의 마음은 기계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존 루카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리학자 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로저 펜로스라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책도 이제 번역이 된 게 있을 겁니다. 황제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말고 여기 Beyond the Doubting of the Shadow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어떤 리플라이를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존 루카스와 같은 이 논증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냥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이 존 루카스가 제시한 논변과 거의 비슷하다고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수학자인 내가 괴델 정리를 증명할 줄 아는 기계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기계의 증명 과정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물론 이 기계가 어떤 충분히 가능한 산수 형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괴델의 방법에 의해서 나는 S의 괴델 문장 G를 구성할 수 있고 G가 S에서 증명될 수 없음을 또 알 수가 있는데 G가 표현하는 바에 따라 그것이 참이라는 것도 나는 알 수가 있다. 나는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근데 결국 S를 구현하는 기계를 증명할 수 없고 반증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기계는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는데 나는 그거를 참임을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나와 기계가 이제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상적인 수학자의 마음은 괴델 정리가 말해주듯이 이제 기계화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루카스 펜로스 논증인데 여기에 대한 현대적인 그 입장은 좀 학습을 위해서 우선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라고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 특히 인공지능이 최근에 많은 발전으로 좀 우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재미난 거는 최근에 1970년대 이후로 오면 이제 페라 컨시스턴트 로직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주장이 되고 있고요. 현대까지도 이 논리 철학하면은 초일관 논리의 페라 컨시스턴트 로직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그 모순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까지도 최근까지 이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이제 거의 메이저 주제로 이제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그램 프리스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 분이시고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연세는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 70대신가 80대신가 70대실 것 같아요. 그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에 아직 활발하게 제자도 양성하고 계시는 굉장한 이제 철학자이시고 실제로 만나서 강의도 들어보면은 목소리도 굉장히 이제 영국의 그 퍼시 액센트라고 하죠. 이제 귀족들 영어 방식으로 목소리도 굉장히 좀 울리시고 그리고 키도 크시고 굉장히 멋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주장을 하신 건데 괴델 정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는 오히려 괴델 정리 증명은 이제 한 수가 이제 일관적이다. 이거를 좀 가정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증명이 보여지는 건데
있는데 산수 체계가 이제 비일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괴델 정리가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셨고요.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으로 논문도 몇 개 좀 내기는 했습니다. 특히 그 산수 체계가 오메가 완전하다라는 걸 가정할 경우에만 이 비일관적인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괴델 정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런 것도 이제 오해로 좀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괴델 정리가 보인 거는 그 일관성과 완전성이 동시에 이제 주장될 수 없다라는 거를 보인 게 괴델 정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진주의자들 같이 주장을 한다면, PA가 오메가 일관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PA가 incomplete하다라는 게 괴델이 보인 것이라고 한다면, PA가 오메가 완전하다라는 걸 가정하면 PA는 이제 비일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관성과 완전성, 이것이 이제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인 게 그 괴델 정리의 어떤 함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하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 그런 논문을 좀 쓴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해석은 되는데, 특히 양진주의 입장에서 다치 논리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고 굉장히 인기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괴델 정리에 대한 철학적 함의를 살필 수 있지 않나 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괴델의 정리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수학 기초론부터 해서 괴델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좀 바라보고, 괴델 정리가 완전성 정리와 이제 불완전성 정리 그런 업적들도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증명이 어떤 방식으로 증명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3시간 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이게 편집을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강의 한 시간만 해도 지금 3-4시간 가까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슬라이드 만든 것만 해도 며칠 동안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괴델 정리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공부를 처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보강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다음 주에 이제 6월에 또 강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보시는 화면은 쿠르트 괴델이 이제 1945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아내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이고, 옆에는 이제 괴델과 아델레 괴델이 이제 같이 이제 묘비에 적은 거 3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81년도에 이제 돌아가신 그 시기, 그래서 좀 마지막을 장식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까지가 괴델 정리에 대한 소개였고요. 좀 어떤 분들은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다음 주에 6월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